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는 많이 늘었지만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와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이어졌습니다.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2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6만 명 이상 늘어난 2월에 이어 2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목표치인 15만 명을 훌쩍 넘긴 겁니다. 좀 일시적이고 또 정책적인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고용 회복의 기미가 좀 강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2월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증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주노동층인 30, 40대 취업자 수는 줄었고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취업자 역시 12개월째 내리막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도 1년 전보다 7만 명 줄어 넉 달째 감소 추세. 지난달 고용률이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만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공공 부문 내에서 제공하는 그 용돈을 주기 위한 수준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은 착지 현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6만 명 줄어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실업률도 0.2%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실업자나 재직자에게 직업훈련 비용 일부를 대주는 내일 배움 카드를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위한 평생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국가가 인정한 직업훈련기관에서 공부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실업자와 재직자에게만 최대 3년 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국민 누구나 직업훈련에 최대 5년간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 추진을 의결했습니다. 각 부처가 제각각 운영해온 인재 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일자리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 장학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AI 대학원을 더 많이 만들고 신기술 직무훈련 비중을 확대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분야별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의 평생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추진이 결실합니다. 정부는 가칭 사람 투자 인재 양성 협의회를 구성해 앞으로 관련 성과를 사회부총리가 직접 챙기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내 면세업계가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실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업계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액의 30%가량을 수수료로 중국 여행업체 등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 면세점은 중국 관광객에게 구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데다 중국 여행업체 구매액의 20% 정도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국내 면세업계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30% 가까이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경고를 해주는 스마트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 주요 대책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을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안동시 광덕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 현장. 지난달 이곳에서 노동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딛고 있던 철제바닥 강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추락 방지망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해 300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는 30%에 가깝고 건설 현장 사망자 가운데는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락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자가 추락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할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2021년까지 의무화합니다. 또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만 안전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2에서 9층 건축물 공사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들을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가장 문제입니다. 동시 통역기 이런 것도 갖다 써야 돼요. 안전관리비로. 정부는 대형 건설 현장에 집중됐던 현장 불시 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많게는 100만 명대 구독자를 가진 인기 유튜버나 BJ들은 최고 월 수억 원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가 아니면 소득 포착이 쉽지 않은데요. 국세청이 이들을 비롯해 탈세 혐의 짙은 1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신종 고소득자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한 인기 유튜버 A씨. 유튜브로부터 지난해 20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배분받았지만 한 푼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계좌로 직접 광고비를 받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지난해 국세청에 적발돼 세금 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등에 업고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는 물론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 등 신종, 호황업종에 종사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 자영업자와 소득 탈루 혐의가 큰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 직종, 부동산 임대업자 등 총 17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 연예인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가짜 용역비를 송금하거나 가족들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1인당 최대 수백만 원의 팬미팅 참가비를 받고는 소득 신고를 하지 않다 적발된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또 외국에서 받는 고액 연봉을 신고하지 않았다 14억 원의 세금과 과태료를 문 프로 운동선수도 있었는데 이런 유형들이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의 자금 출처를 함께 조사하고 고액의 고의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사고 인근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해 1심에서 우리가 졌는데요. 12일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안전성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WTO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통상 분쟁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수입 규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지만 7년 넘게 수입을 금지하는 건 차별적인 규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정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수산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농축수산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재 수입 금지된 지역에서 잡힌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은 다른 지역의 9배에 달하는 상황.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방사능도, 방사성 물질도, 방사능 오염도 인체에는 위해가 될 수 있어요. 세슘은 30년이 걸려요. 스트론튬도 30년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줄어드는데 30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시민들 역시 걱정하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면
원전 후쿠시마에다 보니까 많이 조금 걱정도 되고 들어와도 막상 보면 안 살 것 같아요. 좀 꺼리게 되고 애기도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늘 걱정되죠. 주부니까 가족들 생각해서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최우선이겠죠. WTO의 최종심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내년 7월부터 수입이 허용되는데 그 경우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정부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지난달 반도체뿐만 아니라 선박을 뺀 모든 주력 수출이 다 줄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수출 활력 재고 대책 후속 조치로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대책이 포장만 바꿔 또 등장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효성 역시 의문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13대 주요 수출품 중 수출이 늘어난 것은 선박뿐, 나머지는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전체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에 가려졌을 뿐 다른 품목들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주력 수출품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니 수출 불황이 길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급한 불을 끄고자 지난달 수출 활력 재고 대책에 이어 이번엔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출 마케팅 지원도 한 단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은 위기업종, 그리고 신산업 스타트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지만 정부의 마케팅 지원책은 재작년 수출 지원 기관 협의회, 작년 민관합동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도 나왔던 단골 메뉴입니다. 이 대책이 또 나왔다는 것은 그간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정부의 대대적 소비재 마케팅 지원에도 화장품과 패션 등 5대 소비재는 의약품 외에 지난달 수출이 모두 뒷걸음했습니다. 브랜드 밸류가 아닌 품질 경쟁력이 이 수출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수출을 살리려면 단발성 재탕 정책보다 가격은 중국에, 품질은 일본에 밀리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로 경쟁이 격심해지자 불법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든 이 불법 보조금을 어디서 많이 주는지 아는 사람은 50만 원대에도 5G 폰을 사고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넘게 줘야 하는데요. 단통법이 무력화된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유명 전자상가. 단말기 가격 언급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5G 스마트폰 가격을 물어보자 말없이 계산기에 숫자만 찍어 보여줍니다. 녹취 후 불법 보조금을 고발하는 폰 파라치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갤럭시 S10 5G 모델 기준 최대 60만 원까지 치솟았던 불법 보조금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만 원대의 수준. 근데 이거 찾는 거야? 첫날 이제 가입자 확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첫날 지나면 바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대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돌아다니면서 찾은 매장이 아니라 비밀 채팅방이나 아름아름 소개로만 갈 수 있는 특정 매장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유통시장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의혹성이 발견이 되면 사실조사로 전환을 해서 5G 시대를 맞아 더 교묘해진 불법 보조금 살포, 모두 같은 값의 스마트폰을 사도록 한다며 마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근로자의 과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을까요? 오늘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주 52시간이 시작됐지만 아직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선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질병 부담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과로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의 근로 기준을 주당 60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주간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나 교대 근무를 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원인이 과로에 있다고 판단한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과로로 인한 직간접 비용을 계산하면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과로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과 관련한 심내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때의 유병률을 추정한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네, 좋은 근거 자료가 되겠네요. 당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선 근로자들의 근무 강도가 어떤 편이었나요? 네, 당시 조사에선 남성은 14%, 여성은 5.1%가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40대 남성의 경우엔 장시간 노동을 한 경우가 20.7%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 노출 비율이 낮은 경우는 60대 여성이었는데요. 그럼에도 9.3%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네, 결코 적지 않은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었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긴 시간 일을 하게 되면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유병률과 상대 위험도 등을 토대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심뇌혈관 질환자 중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유병 비율은 남성은 2.1%에서 16.1%, 여성은 2.9%에서 16.8%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노동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비율 역시 남성은 0.7%에서 6.2%, 여성이 0.4%에서 2.3%였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는 남성이 0.2%에서 2.1%, 여성이 0.5%에서 3.4%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보면 낮은 수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일하는 것에 노출되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사망에 이른 경우도 최고 3%가 넘게 나타났으니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장시간의 근무가 그만큼 신체적인 물론 정신적인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대 근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대 근무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자 비율은 남성은 0.6에서 1.4%였던 반면 여성은 3배가 넘는 2.5%에서 5.1%였는데요. 정신질환 유병 비율 역시 남성은 1.7%에서 3.9%였던 반면 여성은 2.8에서 5.7%였습니다. 사망의 경우 역시 남성은 0.1에서 0.3%, 여성은 1.9에서 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교대 근무는 불규칙한 생활이 이어져 호르몬의 불균형은 물론 수면장애 등 갖가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여성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장시간 노동과 교대 근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연간 5조 원에서 7조 원을 지불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이 같은 계산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병한 심뇌혈관 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데 798억에서 1,546억 원 가량의 진료비가 포함이 됐는데요. 여기에 교대 근무를 하며 발병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드는 진료비는 3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질병으로 입원과 휴직을 하며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비용은 장시간 노동에선 2조 5,275억 원에서 4조 6,737억 원, 또 교대 근무에선 1조 6,654억 원이 발생했는데요. 만약 과로로 사망을 한 근로자를 72세까지 한 것으로 감안하면 추정할 수 있는 생산 손실액은 장시간 노동은 7,585억 원, 교대 근무는 4,297억 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용 추계는 보수적으로 추정된 결과인 만큼 현실에선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과로 사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과로사회가 끼치는 손실은 개인은 물론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선 또 한 명의 근로자가 피곤함을 이기며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겠죠. 더 이상의 손실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로환경의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